리서치 기말 프로젝트 팀플 1주차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이페이스 분석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페이스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면 시작은 콘솔 게임기의 조작감을 살려서 땅콩 디자인이 탄생되었고, 전성기는 글라스 게이트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면서 충격 방지에 특화된 범퍼 케이스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변화는 소비자의 트렌드가 바뀌면서 다양한 디자인적 변화를 시도하였고, 현재는 콘솔 게임기의 조작감을 살려서 땅콩 디자인이 탄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아이페이스의 특징입니다. 케이스의 근본, 땅콩 디자인, 강한 내구성, 맥세이프 기능, 대중화가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아이페이스의 장점은 깔끔한 홈페이지 디자인으로 이벤트와 콜라보 소식들을 한눈에 알 수 있고 볼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아이페이스 일본 시장 부분을 보시면 아이페이스 창시자인 에이스그룹이 하미코리아에 인수되면서 아이페이스는 일본 케이스 시장을 점유하고 CES에 출품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음은 시장 규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 케이스 시장의 규모 변화를 보았을 때 2010년부터 2020년까지 변화를 살펴보시면 매년 5.47%만큼 상승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이페이스의 매출은 전년도 대비 전체 매출액이 감소되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경쟁사 분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케이스티파이, 슈피겐, 어프어프 순으로 소비자 반응과 케이스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케이스티파이입니다. 특징으로는 평균 8에서 11만원대 가격에 형성되어 있으며 친환경적 제품을 생산하고 유명 아티스트, 디자이너와의 콜라보, 이다레픽 폰 케이스 서비스가 있습니다. 케이스티파이의 기술으로는 카메라 보호막 주변 레터링, 고선명도의 프린팅, 휴대폰 버튼 클릭감을 잘 살려준다, 리케이스티파이의 소재이다 등이 있습니다. 케이스티파이의 장점으로는 할인, 적립 등의 다양한 이벤트, 튼튼한 내구성, 휴대폰 버튼 클릭감, 친환경적 제품 등이 있고, 단점으로는 케이스를 끼고 빼기가 힘들다, 높은 가격, 과도한 셀럽 마케팅이 있습니다. 케이스티파이 소비자 반응으로는 긍정, 부정으로 먼저 긍정은 카메라 렌즈 부분에 테두리 로고 디자인 때문에 산다, 솔직히 예쁘다, 연예인 따라하려고 산다, 이번에 콜라보 어디랑 하는지 기대된다 등이 있고, 부정으로는 케이스티파이 솔직하게 예쁜지는 모르겠다, 폰 케이스 주제에 비싸다, 쓰다 보면 금방 질린다, 연예인 마케팅으로만 마케팅하는 거 극혐이다 등이 있었습니다. 케이스티파이의 케이스 종류는 임팩트 범퍼, 클리어, 미러, 필로우, 패딩, 가죽 등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슈피겐입니다. 슈피겐의 특징으로는 평균적으로 3, 4만원대부터 시작하는 가격, 카톡 친구 추가 15% 할인, 구매 후 포인트 적립, 차량, 생활, 여행용품까지 판매한다 등이 있습니다. 슈피겐의 기술으로는 다양한 디자인, 소재, 기능, 고품질 소재 및 디자인, 기술적인 창의성, 글로벌 시장 활동이 있습니다. 장단점으로는 먼저 장점이 다양한 할인과 적립, 선택지가 다소 적은 대비 다양한 디자인으로 쉬운 선택을 할 수 있다, 군더더기 없는 깔끔한 케이스이다. 단점으로는 그래픽 디자인이 적다, 가격이 다소 비싸다 등이 있었습니다. 슈피겐의 긍정적, 부정적 소비자 반응은 긍정은 변색이 가장 늦게 오는 것 같다, 깔끔한 디자인이 마음에 든다, 내구성이 강해 튼튼하다 등이 있었고, 부정으로는 너무 비싸다, 투명 케이스 말고 다른 패턴 있는 것들도 내주었으면 좋겠다, 케이스 종류가 너무 적다, 홍보 좀 다양하게 했으면 좋겠다 등이 있었습니다. 슈피겐 케이스의 종류로는 슬림 리퀴드 에어, 스카이폴, 맥세이프 그래픽, 하드, 맥세이프, 카드 수납 이렇게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어프어프입니다. 어프어프의 특징으로는 평균 1에서 3만원의 가격, 스낵, 캐릭터 등 브랜드 컨셉을 살리는 콜라보, 많은 오프라인 매장, 다양한 연관 상품이 있었습니다.
어프어프의 기술으로는 귀여운 디자인, 오프라인 매장 확대, 그래픽 요소 적극 활용. 어프어프의 장단점으로는 먼저 장점이 가격 대비 내구성이 좋다. 잦은 세일로 가격적 부담감이 적다. 오프라인 매장이 많아 실물 확인이 가능하다. 다양한 연관 상품이 많다. 단점으로는 잦은 CS 문제, 컨셉이 확실해 호불호가 강하다. 제품 상태 불량 등이 있었습니다. 소비자 반응으로는 긍정적인 반응은 구성하는 상품들이 많다. 귀엽고 그래픽이 많아 힙하다. 남들과는 다른 개성이다. 예상도 못한 콜라보이다. 부정으로는 배송 시스템이 진짜 심각하다. 상자가 다 구겨져서 온다. 디자인이 너무 유치하다. 호불호가 너무 강하다. 등이 있었고, 어프어프 케이스 종류는 하드, 웨이브 라벨, 젤리, 카드 수납, 리미티드, 에폭시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분석 내용을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가격, 디자인 다양성, 검색 결과 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쟁사 분석 비교 첫 번째 가격입니다. 어프어프, 슈피겐, 케이스티파이 순으로 비싼 가격으로 형성되어 있었고, 어프어프는 1에서 3만원, 슈피겐은 4에서 5만원, 케이스티파이는 8에서 11만원 정도로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디자인 다양성은 케이스티파이가 12개 이상으로 가장 많았고, 어프어프가 그 다음으로 8개, 슈피겐이 6개 이렇게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경쟁사 분석 비교 검색 결과는 케이스티파이가 긍정어가 5개, 부정어가 3개, 슈피겐이 긍정어가 6개, 부정어가 2개, 어프어프가 긍정어가 6개, 부정어가 2개로 케이스티파이가 가장 부정어가 많았습니다. 다섯 번째 유통 경로에 대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케이스가 판매되는 경로에 대해 조사해봤는데요. 먼저 온라인의 경우는 브랜드 홈페이지, 온라인 편집숍, 온라인 쇼핑몰, 중고거래 플랫폼 등이 있었고, 오프라인에는 브랜드 매장, 로드샵, 편집샵, 할인 매장 등을 찾아볼 수 있었고, 기타에는 선물 받음, 그리고 중고거래 등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케이스가 홍보되는 경로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봤는데, 대표적으로 SNS 광고가 있었고, 연예인 협찬, 팝업 스토어 오픈, 유명 업체와의 콜라보 등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로 설문조사 실시한 내용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동기들과 그의 가족, 그리고 랜덤한 지인들까지 설문조사 폼을 만들어 케이스에 대한 의견을 모아봤고, 총 56명이 참여한 설문조사지입니다. 첫 번째로 설문조사에 참여한 연령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0대는 4명으로 7% 참여했고, 20대는 43명으로 80%, 30대는 7명으로 10%, 40대가 2명으로 3% 참여했습니다. 응답함 설문자 중 20대가 가장 많이 참여했으며 40대 참여율이 가장 낮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설문자들이 사용하는 기기 브랜드입니다. 답변자 중 66.7%가 아이폰을 사용하며 33.3%는 삼성 기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세 번째로 케이스를 구입한 경로는 총 오프라인, 온라인, 기타로 나눠서 조사를 진행했는데, 오프라인은 브랜드 매장, 다이소, 애플 스토어, 팝업 스토어, 편집샵 등에서 케이스를 구매한다고 답변하였고, 온라인은 자사몰, 네이버, 무신사, 쿠팡, 11번가 인스타 등에서 구매한다고 답변하였으며, 기타는 선물 받음, 당근 거래, 중고마켓 등의 답변을 기록하였습니다. 네 번째, 기기를 구매할 때 선호하는 부분과 브랜드 친숙도에 대해 조사를 해봤습니다. 케이스를 살 때 가장 고려하는 부분이 디자인이 72.2%로 가장 컸고, 가격이 15.2%, 기능이 8.1%, 나머지 3%가 기타 이유로 조사되었습니다. 케이스 브랜드 중 가장 익숙하지 않은 것은 슈피겐이 51.5%로 가장 높았고, 어프어프가 21.2%, 아이페이스가 18.2%, 케이스티파이가 9.1%로 가장 낮았습니다.
다섯 번째로 아이페이스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조사해 왔는데요. 저희가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는 56명 중 56명이 전부 다 아이페이스를 구매하지 않겠다를 선택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디자인적 이유가 38명으로 가장 많았고 기능이 10명, 가격적 요소가 5명, 그리고 기타 다른 요소가 3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디자인을 고른 사람들의 의견에서는 촌스럽고 비싸다, 투박해 보인다, 디자인이 단조롭다 등의 의견을 찾아볼 수 있었고 기능적 부분에서는 무거울 것 같다, 너무 두껍다, 카드 수납되는 곳이 없다 등의 의견이 있었고 가격은 가격대가 부담된다, 그리고 기타는 애플만의 간지가 떨어진다고 느꼈다고 작성해 주었습니다. 여섯 번째는 이러한 이유를 바탕으로 아이페이스의 인식을 보완할 방법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봤는데요. 충격 흡수가 좋아 보인다는 의견은 마케팅 홍보 요소로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고 투박해 보인다는 의견은 가장자리를 조금 얇게 디자인해서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특색이 없어 보인다는 디자인적 요소를 추가, 가성비가 떨어져 보인다는 기능적 요소를 추가해서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첫 주차의 아이페이스에 대한 리서치, 케이스 시장 규모, 경쟁사 분석 등을 알아본 뒤 분석된 점 비교, 그리고 유통 경로, 설문조사까지 진행해 보았습니다. 첫 주를 진행하면서 느낀 점은 아이페이스가 써내려온 역사가 깊다라는 점이었는데요. 현재 트렌드와는 다른 결일 수 있지만 이 브랜드만의 유구하게 지켜져 오는 디자인적 특성이 곧 아이페이스의 정체성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빠르게 변하는 트렌드의 흐름에서 아이페이스가 보완할 부분을 확실히 찾고 브랜드의 추구미와 소비자의 니즈를 관통하는 전략을 도출하는 게 이 프로젝트의 가장 큰 목적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여기까지 저희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